자, 일단 원재료인데요, 여러분. 원재료. 자, 원재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원재료는 2010년 3월 31일 날 최초 신고 잘했죠? 그리고 회사가 평가한 방법은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봤더니 착오로 원재료는 착오로 장부에 2,750만 원을 회사가 계상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총평균법에 따르면 세법상은 얼마가 돼야 맞는 거예요? 여기 세법상 총평균법에 따른 금액은 2,680만 원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다르니까 의무변경이에요? 의무변경 아닙니다. 의무변경 아니고 왜냐하면 세법상 신고 방법과 회사가 평가한 방법이 일치해요. 맞죠? 그래서 의무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은 안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그럼 우리가 세법상 인정하는 신고일은 2010년 3월 30일 최초 신고. 그죠? 그럼 신고 방법, 총평균법, 평가 방법, 총평균법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회사는 원재료에 대해서 여기 2,750만 원으로 평가를 했죠. 여기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예. 근데 세법은 2,680만 원이 정확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은 세법이 원재료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좀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세법상은 원재료가 2,68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 기말에. 장부는 2,750만 원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장부상 원재료보다 세법상 원재료 잔액이 낮죠? 맞죠? 낮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니까 컴퓨터가 여기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만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되세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재료가 지금 세법상 금액 요 파란색이죠. 세법상 금액보다 장부가 원재료가 평가가 증대 있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원재료 평가증이 돼야 돼요. 원재료 평가증 또는 뭐 재고자산 평가증.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감조정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정 등록을 눌러서요. 조정 등록을 눌러서 여기로 가야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막 퉁친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갑자기 재고조선 평가증 여기로 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건 바이 건 다 하셔야 돼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재료 평가증이라고 마이너스 유보 쪽 넣어주셔야 됩니다요. 원재료 평가증. 네, 여기. 얘 잡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 되셨나요?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만 괜찮으시죠? 용어만 좀 외워주시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원재료가 뭐 재고자산인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저장품입니다. 저장품. 저장품 해볼게요. 저장품. 자, 저장품은 회사가 최초 신고 잘했죠? 2010년 3월 31일 날 했으니까 최초 신고 잘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일단 신고는 2010년 3월 31일이고 자료 3번을 보니까 회사가 저장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총평균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꾸기로 했대요. 바꾸기로 했는데 변경 신고를 늦게 했죠.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10월 5일 날 변경 신고했으면 이 신고는 세법이 변경 신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세법상 신고일은 2010년 3월 30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죠. 근데 세법은 야, 너 10월 5일 날 변경 신고했으니까 잘못했어. 당초에 최초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가자. 맞죠? 그러면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인데 장부에서 평가한 건 후입이니까 이거 의무변경입니다. 의무변경이니까 선입선출법에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되실까요? 요거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자, 일단 위쪽 이렇게 저장품 쪽입니다. 자, 세법상 저장품 인정하는 신고일은 2010년 3월 31일. 그리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변경 신고 제때 못했으니까 당초에 최초 신고한 총평균법 인정. 되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네, 장부에서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죠. 평가를 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확인.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네모 2번이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그럼 회사가 우리가 평가한 건 여기 후입선출법에 따른 저장품 92만 7천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92만 7천 원 확인해 보시고. 근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이죠. 총평균이니까 총평균법에 따른 저장품의 평가액은 94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것만 적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임의변경이잖아요. 임의변경이니까 여기 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인 97만 원도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되시겠어요? 요거 임의변경이나 무신고 시는 꼭 선입선출법 FI, FO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는 예죠. 뭐냐면 장부는 92만 7천 원으로 저장품을 평가했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큰 거죠. 임의변경이니까 당초의 총평균법과 우리가 임의변경 시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 중에 큰 거니까 얘로 잡힐 거예요. 얘로. 97만 원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장부는 92만 7천 원을 평가했는데 세법상 큰 금액은 9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금액, 자산 금액이 장부보다 증가했으니까 여기 43,000이 가산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 판단해줘요, 지가 알아서. 세법은 97만 원인데 장부는 92만 7천 원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유보고 되시겠나요? 플러스 유보고 대신에 이건 평가감이 되겠죠, 여러분들. 세법상 금액보다 장부가 감소돼 있죠, 평가가. 됐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컴퓨터가 퉁쳐버린 거예요. 이 세 개 여기 보시면 이 세 개를 다 퉁치면 아마 차감 조정 26만 7천 원 나올 거예요. 맞죠? 이 세 개 퉁치면. 그래서 컴퓨터가 차감 조정이니까 아예 퉁쳐가지고 여기에 차감 조정 쪽에 26만 7천 원 지가 원샷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샷으로 잡으면 난리 나지. 건바이 건을 해야지, 건바이 건으로. 되셨어요? 건바이 건이니까 여기 차이 나는 4만 3천 원 가산 조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것도 별도로 해야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4만 3천 원. 불안하시면 일단 저장품이라고 하셔야 돼요. 저장품이라고. 이렇게 세 개가 각각 다 잡혀야 돼요. 항상. 그래서 무조건 습관적으로 꼭 하나씩 하는 습관 기르셔야 돼요. 알죠? 원샷으로 하시면 피해 보시는 파트가 은근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 됐습니다.